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.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. 제가 못하는 5G. 지난 3일이었죠. 국내 이통 3사가 5G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. 첫 주에만 10만 명가량의 가입자가 5G 폰을 개통하면서 초반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 그런데 너무 서두른 걸까요?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교수님, 첫 주에만 10만 명. 기대한 대로 5G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뜨거웠어요. 기대보다 뜨거운 거죠. 네. 그러니까 5G가 전체적으로 지금 기지국 등등에서 준비가 덜 돼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이렇게 가입할지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10만 명이 가입은 했는데 문제는 그 가입하는 과정이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밀어넣기 비슷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더 많은 뭐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통신 요금을 뭐 대폭 좀 데이터 요금 특히 그런 부분을 인하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밀어내기를 했다는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반대로 오늘처럼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고요. 변호사님, 실제로 사용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빠르긴 빠른 것 같더라고요. 엄청 빠르다. 이게 뭐 중론인 것 같습니다. 네. 실질적으로 지금 5G라고 하는데 그 아시다시피 G란 것이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죠. 5세대 이동통신인데 지금 뭐 저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4세대 LTE인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다운로드가 한 5GB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LTE에 비해서 다운로드 속도가 280배 정도 빠르다. 이렇게 그 과학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1GB짜리 영화 같은 경우에는 10초면은 다운받는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제 제가 저도 예전에 10기가 뭐 무제한 뭐 이런 걸 했는데 이 축구 경기 A매치 한번 보고 나면은 거의 뭐 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에 비한다라고 하면은 이번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꿈의 이동통신에 가까운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. 네,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단말기가 계속 발매가 되면 5G 가입자는 더 늘어나겠네요. 근데 이제 향후에 10만을 이제 넘어섰는데 향후에 얼마만큼 더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 왜냐하면 그럴까요? 단말기 이슈 이외에도 예를 들면 기지국 이슈, 그리고 이제 기지국이라는 게 과거에 이제 LTE보다도 3배 이상의 어떤 기지국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말기가 더 추가로 나온다 하더라도 기지국 등등의 어떤 네트워크가 얼마만큼 좀 준비가 될 것인가 하는 이슈가 있을 거고 또 하나 역시 통신요금의 이슈가 있습니다. 그래서 통신요금이 이제 무제한 뭐 요금 이런 게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일부 다른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또는 LTE 요금에서 이쪽 이제 5G 요금의 어떤 적자를 좀 메우는 이런 방식의 어떤 요금제를 지금 설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얼마만큼 좀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교수님, 변호사님, 지금 교수님이 살짝 지금 이 데이터 제한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KT가 일본으로 치고 나갔습니다. 5G 데이터 무제한이다. 무제한이다라고 했으니까 정말 아무리 써도 떨어지지 않는 화수분인가 했었는데 많은 그 댓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. 5G는 53기가만 무제한이고 2G만 완전 무제한 아니냐 이런 그 혹평을 하고 있는 글도 없지 않은데요. 2G만 완전 무제한 아니냐.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T가 완전 무제한 요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히 봤더니만 이 공정 이용 약관에 봤더니 이틀 연속으로 53기가 이상으로 쓰게 될 경우에는 속도 제한이나 차단이 있을 수 있다. 이게 있는 거예요. 약정에 그게 들어가 있었던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지금 뭐 그 HD 화질 이 정도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UHD급의 아주 초고 화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한 시간에 한 10기가 내지 15GB가 된다라고 합니다. 그렇다고 하면은 한 2시간 가량 영화 2편 정도 이틀 연속 봐버리면은 사실 이틀 지나고 나서는 그다음 5G를 못 쓴다는 그런 정도에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KT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이런 부분을 오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정도는 돋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변호사님 처음에 뭐 KT라든가 다른 통신사들이 무제한이라고 얘기했을 때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. 그렇죠. 한마디로 겉다르고 속다르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. 실제로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가입을 할 때 아마
가입하신 10만 명 중에 아마 모르긴 해도 거기에 다 체크 이런 거 본인이 스스로 하고 서명을 했을 겁니다. 네. 근데 그 모르는 거 서명했는 내용에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무제한이 돼 이틀 동안 54기가 내지는 50기가 넘으면은 제한된다.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거를 제대로 명시하고 설명했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많은 부분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상당히 되는 것 같고요. 교수님, 또 불편한 게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지국이 지금 집중돼 있는 게 광화문, 강남 등인데 또 여기서도 뭐 주파수가 잘 안 잡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. 그런 이제 두 가지 특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. 네. 하나는 5G 자체가 어떤 직진성이 강한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. 예를 들면 실내라든지 예를 들면 빌딩 같은 그런 어떤 공간 어떤 인공물이 많은 데서는 충분히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잘 잡히지 않는 이런 특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. 상태에서는 그런 어떤 기지국 자체를 기존보다 충분하게 확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5G를 개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이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5G에서 5G 기지국과 LTE의 그 두 개가 스위칭이 좀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강남같이 이제 기존에 5G 어떤 기지국을 설치하는 곳에서조차도 잘 안 된다. 특히 실내에서는 안 된다. 이런 불만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이 세계 최초 뭐 퍼스트 5G 뭐 이런 타이틀 다 좋은데 서비스가 일단은 안정적이어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현재 상황을 볼 때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네. 결국은 이제 우리를 이렇게 압박을 했던 게 이제 버라이즌이 전격적으로 시도를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그보다는 2시간 빨리 개통을 네. 해야 되는 이런 이제 급박한 상황까지 이제 첩보 작전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네. 결국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현재 폰 단말기도 비싸고요, 기지국 자체도 지금 설치가 잘 안 돼 있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컨텐츠라는 즉 5G에 맞는 컨텐츠 자체도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발차를 한 즉 버스를 출발시킨 거기 때문에 향후에 달리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까? 네. 그러니까 멈춰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버스에 타서 시속 150km 달리면서 모든 걸 같이 이제 주변에 준비를 해야 되는. 그래서 옆에 이제 다른 뭐 컨텐츠도 역시 시속 150km 좀 따라와 줘야 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. 네. 세계 최초가 최고만은 아니다. 뭐 그런 걸 보여주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.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.